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오후 2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삼성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측과 삼성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새롭게 특검이 밝힌 내용부터 좀 짚어보기로 하죠. 오늘 박영수 특검팀이 2시부터 직접 이제 특검팀 수사진을 대동하고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앞에 한 5분 동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사 발표가 지연된 이유, 자신의 소회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15분 정도 밝혔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은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주 새로운 건 없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미 최순실, 그다음에 우리 이재용, 예. 또 이게 김영재 의사 있잖아요. 예. 이미 공소장이 옛날에 다 공개가 됐어요. 예. 따라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건 없고 아마 이게 오늘 발표의 핵심은 이제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로서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 예. 이런 부분. 또 이게 최순실 일가 재산이 한 2,700억 원 재산이 된다. 예. 또는 이게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나 이런 리스트 이런 부분도 강조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보톡스나 성형시술, 비선진료. 비선진료 이런 예.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박영수 특검의 경우는 지난달 12월에 현판식 때 이후로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 또 올해 들어 처음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미완의 수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두고 미완의 수사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일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잖아요. 예. 지금 박영수 특검의 말을 빌리면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면 우병우 수석의 영장을 재청구해서 반드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겠죠. 예. 지금 오늘 특검 발표는 뭐 아까 우리 서 변호사 말씀처럼 이미 그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뇌물수 혐의에 이제 피의자로 이미 입건을 한 상태고 예. 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적으로 같이 깊이 얽힌 사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입증해 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목표 아니겠어요? 예. 즉 기소함으로써 유죄를 이끌어내는 게 특검 수사의 목표인데 지금 어쨌든 그 뇌물수수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특검이 지목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쉬운 것이겠죠. 또 하나 문제는 삼성을 제외한 예. 그 이제 뭐 여러 기업들,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역시 해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역시 뭐 탄핵 관련 사안은 아닙니다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은 역시 밝히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얘기했거든요.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특검이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고 이제 이 부분들이 향후 검찰에서 얼마나 이제 실효성 있게 수사를 할지 뭐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오늘 특검이 이제 예고한 대로 2시에 발표를 했는데 말이죠. 99쪽 아주 방대한 분량의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나눠주고 실제 이제 특검이 발표한 내용은 한 15분 정도 압축해서 이제 발표하고 일문일답을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문일답 궁금한 거는 이제 특검보가 이렇게 기자들별로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서 담당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마 탄핵 심판 때문에 예. 영향 줄까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게 시점이 약간 좀 비판적인 게 예. 왜냐하면 이게 저는 28일을 못한 건 이해를 해요. 왜? 갑자기 연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뭐 급하게 못했다 하면 예. 그럼 차라리 이게 저는 다음 주나 탄핵 심판 이후로 넘길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특검법에 보면 그건 이제 수사가 예. 만료되고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 서면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결과를. 예. 예.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대통령과 국회 서면으로 보고하고 먼저 이게 공표를 하는 게 맞지. 그 보고도 안 하고 먼저 이게 딱 요 시점에서 관익에 발표하는 게 맞느냐. 예. 이런 의문은 상당히 듭니다.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서 그 이제 준비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됐다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기간 연장을 하려면은 그 전에 좀 해줬으면은 예. 충분히 했거나 아니면 특검 연장 기간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아도 미리 좀 얘기했으면은 발표를 이제 28일 할 수 있었는데 예. 불과 하루 전인 27일 날 특검 기간 연장을 불승인했기 때문에 임박해서 했기 결정이 때문에 났다. 어떤 그럴 시간이 없었다라는 게 특검의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지금 헌재 심판 선고가 언제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대체로 이제 언론 보도는 10일 날이 유력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예. 알 수는 없죠. 13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또 그런데 이 특검의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이것이 뭐 직접 어떤 법원의 판단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의 판단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헌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며칠 사이라는 게 그렇게 헌재가 영향을 크게 받을까?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또 그런 파면 유무를 따지는 게 헌재 심판인데 이 특검이 이것을 뭐 며칠 전에 발표했다고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할 것을 인용할 것을 기각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예.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전 굳이 이걸 꼭 그렇게 뭐 언론 플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특검이 쭉 수사를 90일 동안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20일간의 준비 기간 그리고 70일간의 수사를 해왔는데요. 그런 그 특검이 밝혀낸 내용들이 헌재의 최종 선고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 직접적인 영향은 안 주고요. 예. 다만 이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예. 예를 들어 이게 그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뭐 뇌물로 특검이 뇌물로 규정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그 헌재에서 뇌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예. 이건 이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유무죄가 되는데 예. 만약에 헌재에서 뇌물로 파면했다가 이게 만약에 무죄가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직접 뇌물은 안 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는 국회 의결 사항이 없었어요. 예. 따라서 이게 그 특검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헌재에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탄핵할 수는 없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거는 영향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세월호 7시간은 특검 자체에서 밝힌 게 없어요. 따라서 이게 그 영향을 제가 보기에 특검의 수사 발표가 직접적으로 헌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 예. 다만 이게 특검이 뇌물로 또 이게 경제적 공동체고 이런 걸 발표하면 예. 상당히 그 국민들은 대부분 특검의 발표를 신뢰하는 분이 많잖아요. 예. 판결 재판하기 전에도 예.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 탄핵 여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게 헌재 간접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예.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열흘 내에 발표하면 되니까 이 헌재가 재판 선고를 한 다음에 선고 심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표되지 않냐 그러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지금 28일 날 지나고 열흘을 기다린다라는 게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건데 특검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헌재를 의식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역으로 정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런 관점도 나는 뭐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예. 특검이 발표해야죠.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데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예. 너무 그렇게 어떤 그 사시적인 관점, 정치적 관점 오히려 그것이 더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자, 특검의 발표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른바 몸통이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뇌물은 이제 그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예. 뭐냐면 이게 그 K재단, 미르재단, 그다음에 그 장시호가 하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예. 이런 데 그 재단에 돈을 출연한 거는 제3자 뇌물, 예.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했는데 예. 이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부정한 청탁을 해야만 제3자 뇌물이 되는데 예. 그럼 이게 어떤 청탁을 했느냐? 예. 그게 바로 승계 과정을 도와달라. 그럼 이게 이재용 어떻게 도와주느냐? 회장의 승계 과정을 도와달라. 예, 도와주는 예. 게 그 크게 한 세네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게 제일모직하고 물산 합병할 때 국민연금 찬성해달라. 예. 또는 이게 삼성 합병에 순환 출자 생겼을 때 삼성물산 주식을 적게 처분해달라. 예. 또는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달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단에 줬다. 이게 첫째 뇌물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유라 씨 그 승마 지원한 거 있잖아요. 예, 예. 한 78억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 뇌물로 기소해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혹시 부정한 청탁이 입증 못 됐을 때는 그냥 단순 뇌물은 부정한 청탁 필요 없이 대가 관계만 있으면 뇌물이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니고 정유라 준 거잖아요. 그럼 예. 이게 어떻게 뇌물 되느냐? 바로 이게 경제 공동체. 예. 이런 이제 그 우리 공동 지갑 또 이익 공유. 예. 그걸 위해서 이번에 집 사준 거, 옷값 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요를 엮어서 이거는 이제 단순 뇌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가지로 기소를 한 거죠. 특검팀이 또 비선 진료와 관련해서 최순실의 소개로 주사 아줌마 그리고 기치료 아줌마 같은 이제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지수를 받았다. 그리고 김영재 성형 의원 하는 그 공식 자문의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았다. 그래서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렇게 봤어요. 이 부분은 어떤 그래서 범죄가 이거는 되는 이게 겁니까? 그 비선 진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의료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김영재 원장은 의사잖아요. 예. 그럼 이게 왜 처벌되냐? 이 사람은 허위 진료 기록부 작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치료 아줌마나 주사 아줌마 예. 이분들에게 의사 자격이 없어요. 예. 이건 이게 무면허 치료 행위죠. 이 두 가지가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발표했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그걸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 그 행적을 아직 못 밝혔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당일 아침에는 안 들어갔다. 오히려 그게 확인된 골프 치으니까 안 들어갔다. 그게 예. 확인됐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혹시 만약에 뭐 나중에 이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만약에 그때는 밝혀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봅니다. 예. 이게 지금은 미완이지만 나중에 이게 정권이 바뀌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가능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세월호 7시간은 결국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어요. 예. 지금 이제 원래 이 비선 진료에 관련된 것이 중요했던 것은
세월호 7시간 동안 행적지 궁금한 그때 이런 성형시술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 때문에 이것이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물론 예. 이제 결국 실정법상으로 뭐 의료법이나 이런 거 위반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사실 핵심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결국 중요한 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청와대의 어떤 그 의료 시스템 이 붕괴됐다. 이 오늘 특검이 한 얘기예요. 예. 붕괴됐다고 진단을 한 것이고 예. 비선들이 국가 원수의 건강을 관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죠. 이 부분 밝혀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계속 얘기가 되어왔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결국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비선 문제로 끝나지만 예. 검찰 결과에서도 전 사실 이 세월호 7시간을 밝혀내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지금 지난번에 헌재가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은 대통령 측에 요구했던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기억을 살려서 예. 그것을 좀 진술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요구였는데 예. 결국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김장수 안보실장이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얘기해서 헌재가 통화 내역을 주시오. 현재 통화 내역을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7시간을 그 확실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예. 좀 검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물론 이 세월호 7시간이 지금 헌재 그 뭐 탄핵 사유는 물론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쉽지 이게 않아 보인다는 거죠. 최 교수님 말 맞다는 앞으로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남은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검찰이 했었던 거고 이걸 다시 이제 특검이 가져갔다가 다시 이제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주요 수사 대상은 뭐가 될까요? 결국 그러면? 이제 저는 가장 큰 게 세 가지인데요. 예. 예. 가장 큰 건 이게 물론 대통령 예. 수사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그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예. 자연인이 되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병우. 이건 이게 전혀 처리를 안 하고 넘겼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왜 대기업 중에 삼성만 지금 했잖아요. 예. 나머지 대기업 수사. 이게 바로 저는 3대 수사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지역적인 것 중에 뭐 이런 거 청와대가 관변단체 동원해서 뭐 데모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사소한 뭐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대하다면 중대한데 그리고 이게 몇 가지가 더 있죠. 예.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한 것이 이제 인용되든 기각되든 수사는 그건 아니죠. 이게 의견이신가요? 그 제가 뭐 물론 이게 인용되면 당연히 그런 수사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기각이 되면 아직 형사상 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강제 수사는 못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면 수사 나 안 받겠다면 못 받는 여전히 거죠. 또 어려워지네. 대통령이니까 예. 소추 특권 때문에. 예. 예. 실질적으로 기각이 되면 검찰 수사는 뭐 거의 사실상 중단 상태로 봐야 되겠죠. 예. 기각이 된다면 그러나 예. 인용이 된다면 일단 대통령이 자인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탄핵 소추를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신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대면 조사 문제라든지 뭐 청와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예. 자, 뭐 검찰 특수본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본부장으로 나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조금 교차를 하는 것이 박영수 특검의 경우는 이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이다라는 어떤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준 반면에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한 내용,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최순실 태블릿 PC가 나온 이후에 우병우 수석과 이영렬 본부장이 통화한 내역이 나오면서 우병우 사단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특검으로 검찰 수사가 넘어가기 전에 예. 물론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입건을 했잖아요, 검찰이. 예.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걸 밝혀냈어요. 물론 특검으로 갔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뭐 통화 내역이 나오고 그래서 뭔가 이 우병우 전 수석과 어떤 무슨 인연이 있고 뭐 인간 관계 때문에 뭐 수사가 미진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럴 가능성 뭐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전 지금의 전반적인 중대한 국면이라든지 그리고 특검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수사해서 자료를 넘겼잖아요. 지금 예.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남은 과제 중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사실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큰 부담도 없어요. 굳이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릅니다만 예. 굳이 우병우 전 수석과의 그 연구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의식해서 이 검찰 수사가 그르쳐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예. 의미에서 예. 검찰 수사에 상당한 그 기대와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측이 52페이지짜리 반박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뭐 핵심적인 내용은 위헌이다. 특검이 태생부터 위헌이다. 뭐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도 아니고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그 주장은 좀 안 맞다 보는 게요. 예. 우리 그 유명한 그 법 속담 중에 예.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예. 자기가 관련되는 사건에 자기가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이 예를 들어 이게 통상적인 우리 상설 특검처럼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해서 여당 출신을 이게 특검으로 임명하면 예. 그럼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다 합의해서 야당이 2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 하나 골랐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지금 와서 야당이 2명 추천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거는 이게 좀 설득력이 상당히 약하다 봅니다.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요. 예. 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 여당이 추천한 게 배제돼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위헌이다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예. 근데 뭐 그런 아까 우리 서 변호사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거기 첨부해서 일단 국회가 합의를 한 겁니다. 자꾸 이 여당 야당을 너무 나누는데 예. 여야가 물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공박하고 서로 공세를 취하고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겁니다만 예. 결과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국회가 합의했다고 봐야 돼요. 국회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지.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합의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예. 그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쟁점을 부각시키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예. 않더라고. 그리고 사실 뭐 엮인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잘못됐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특검 자체를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국회가 합의했고 여야가 합의한 다음에 여야의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야당이 추천하죠 이런 거였거든요. 예. 이제 와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가 합의했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공방하고 비판하고 앞으로 비판에 나가겠죠. 예.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고 그 쟁점들이고 의혹들이니까 예. 특검이 얘기한 건 의혹들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나 특검 자체를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논리의 비약인 측면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 기존의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은 이제 그 특검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서 어거지로 엮은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특검이 내놓은 수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 저는 아마 재판 과정에 가장 치열하게 대립될 게요. 예. 예를 들어 그 삼성 뇌물죄 부분, 그다음에 그 블랙리스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대통령 측과 국회가 아마 치열하게 앞으로 이게 대립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뇌물죄 부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동지갑론이나 또 삼성하고 관계해서 부정한 청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블랙리스트는 지금 이게 특검이 그 작성만 한 거 가지고 기소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걸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화이트리스트 예. 이런 이제 구체적인 행위를 조사를 아직 안 했어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작성만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도 계속 헌법 위반이다 블랙리스트는 왜 이게 직권남용 법률이 좀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걸 강조하는데 예. 우리 법은 헌법 위반은 처벌 못해요. 법률 위반이 대리 재행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박영수 특검팀이 보수단체 대표들이 사실 특검팀의 그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집회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실 이 특검팀 측과 보수단체 측의 주장이 서로 좀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걸 보수 단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생각이 상당히 그릇된 행동이라고 봐요. 예. 왜 우리나라 보수가 그렇게 막말이나 선동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됐고 지금 방송에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뭐 야구 방망이 들고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런 게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우리 합리적 보수는 그런 얘기를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예. 이게 법원에 의해서 좀 받아들여지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서로 다른 견해는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건 당연히 존중하고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게 정치고 예. 그것이 민주주의인데 이거는 너무 막말로 갈 수 있는 거고 일종의 대단히 폭력적인 거잖아요. 언어도 폭력이거든요. 예. 물리적인 힘이 행사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이 무지무지한 언어, 무지막지한 언어도 폭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 바로잡자고 이제 이런 엄청난 특검도 하고 뭐 헌재 심판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제 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만 예. 자제해야 마땅하다. 물론 이것이 촛불 집회 측도 마찬가지예요. 촛불 집회 측도 지나치게 과다한 언어는 뭐 자제돼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뭐 헌재 뭐 탄핵 선고일이 아직 최종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온 국민, 온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직 뭐 헌재는 지정이 안 됐다, 정해지면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정해졌어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예를 들어 보십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아직 안 정해진 거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건이 단순했어요. 예. 팩트는 다툼이었고 법리 다툼인데 예. 그때 한 3, 4일 전에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건이 한 크게 5가지고 예. 작게 하면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 계속 제가 알기로 평의를 벌이고 있고요. 예. 저는 빠르면 이게 아마 내일이나 모레 예. 한 3, 4일 알려주고 10일
선고가 뭐 가장 유력하다 보고요. 금요일이에요? 아니면 이게 13일도 있는데, 예. 근데 하나 더 지적하면 13일까지 이정미 재판관이 결에만 참여하고, 그다음에 선고는 그 이후로 미뤄도 합법적이라는 거죠. 아, 13일 이후에 선고해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정미 재판관이 미리 그 판결에 참여해서 사인만 하고, 예. 그러면 이게 선고는 그 이후로 며칠 미뤄도 된다는 겁니다. 합법적입니다. 예, 지금 이정미 소장은 알 수 있을까요? 그 방향을 누구도 모르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 제가 보는 시각은 이미 한 4, 5차례 평의를 매일 했기 때문에 예. 약간 이게 감은 잡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모르죠. 비공식적으로 꼭 공식적인 평의가 아니더라도 예. 많은 의견을 나누지 않았겠어요.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래서 예. 대체적으로 아마 공식적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아마 각자 개인적으로라도. 예. 그러나 대체로 서로를 알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정도 윤곽은 서로도 알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